풍산자 반복 수학 상이고요. 페이지는 159페이지예요. 이제 158페이지의 157페이지의 타이틀이 직선의 방정식의 활용인데, 지난 시간에 158페이지까지 끊고 이제 이번에 159페이지부터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 159페이지 내용 바로 들어가면요. 절편 두 가지를 모두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공식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x 절편이 a이고 y 절편이 b면은 하나 공식이 있었어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입니다 라고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직선을 만들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 직선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절편이 a다, 절편이 b다. 그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에서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삼각형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중2 때 다 하긴 했는데 막상 또 오랜만에 보면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것도 있고, 그 절대값 씌우는 것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도 있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고요. 12-1번을 보시면 2분의 x, 3분의 y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1이더라 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 우리는 정보를 거꾸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x 절편이 2다, 그리고 y 절편이 3이다 라고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를 찾아냈으면 이제 그거를 꼭 그림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아요. x절편이 2다, y절편이 3이다 해서 축으로 둘러싸인 거니까 이 넓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죠. 이유는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밑변 높이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절편이 음수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절편이 음수로 나왔을 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번 문제 볼까요? 뭐 사실 절편이 음수라고 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막 조심하거나 그럴 건 아닌데, 혹여나 실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접근하거나 아니면 이제 한순간에 실수로 문제가 날아가는 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는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y절편이 4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직선을 그어주고 마이너스 3, 4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냥 생각하기 싫으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더 이상 뭐 어떤 조건들 생각이 싫으시면 그냥 절대값 씌워버리시면 됩니다. 무조건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수라는 숫자가 있더라도 절대값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원칙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 길이는 3이 될 거예요. 길이요. 길이로 다 봐도 되고 거리로 봐도 되고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원래 절대값의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랑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으로는 3만큼 떨어진 건데 이제 왼쪽으로 됐으니까 말 그대로 마이너스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든 간에 어쨌든 마이너스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좌표를 혹시나, 이게 특히 숫자는 여러분이 웬만하면 실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자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하나 볼게요. 분명히 시계는 6분의 x, 9분의 y, 여기까지는 마이너스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오른쪽이 마이너스 1이에요. 1이 아니라. 그래서 식을 여러분이 마이너스 6분의 x, 마이너스 9분의 y로 바꿔놓고 푸셔야 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자면 이거는 마이너스 6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9분의 y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절편이 마이너스 6, y절편이 마이너스 9인 거고요.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마이너스 6 하나, 마이너스 9 하나.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6 곱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장난을 치는데
봐놓지 않으면 막상 문제로 주어졌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수 있는 부분이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자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지금 13번 문제처럼 A가 양수다라고 아예 가정을 해버리면, 아예 전제 조건을 지어버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첫 줄에 써 있어요. 다음에서 양수 A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런 조건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이 두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가 조금 힘들어지는 건데, 일단 지금은 양수라는 조건 달아놓고 문제를 볼게요. 그래서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사실 절대값을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문자일 때는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하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가 x 더하기 a분의 y가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x 절편은 1인 거고요.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분의 x입니다. y 절편은 a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굳이 이제 그림을 그리실 필요가 없는 게, 그리셔도 돼요, 여러분. 그리셔도 되고요. 굳이 이제 안 그리셔도 되는 게, 그냥 절대값 씌워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절대값 a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 근데 이게 a가 양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안 씌우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씌워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이겠죠. x절편이 1이고 y절편이 a겠죠. 왜냐면 a가 양수니까.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한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a다 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림 없이 문제를 푸신다라고 하면 절대값을 취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2번 3번까지 다 할게요. a분의 x 그리고 a 세제곱분의 y가 1이다. 자, 여러분, 이것도 그림 안 그리시고, 어차피 a가 양수라는 거는 a 세제곱도 양수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그림 없이 푸시려면 그냥 절대값 씌워버리면 돼요, 여러분. 그냥 절대값 씌워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안 씌워도 되긴 하지만 그냥 씌워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양수니까 절대값들이 어차피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넓이가 8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a 4제곱이 16이 나오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직선 마이너스 4a분의 x예요. 자, 이게 마이너스를 분모한테 줄게요. 식의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y가 1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a 곱하기 마이너스 3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그게 넓이가 60이래요. 자, 여러분, 절대값 알맹이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전제 조건은 a가 양수예요, 여러분. a가 양수면 마이너스 4a라는 건 음수겠죠. 그럼 얘는 절대값을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고 나와야 되죠. 그래야 양수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식은 2분의 1 곱하기 4a 곱하기 3이 60입니다 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a 값을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되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데, 이 절대값이, 그러니까 확실히 양수인 게, 그러니까 확실히 양수인 게 있으면 절대값을 안 씌우셔도 되는 건데, 조금 헷갈리시면 절대값 씌워놓고 그냥 정리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접근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159페이지 오른쪽 하단을 보면 2분의 1에다가 x절편의 절대값, y절편의 절대값 씌워버렸죠. 그래서 그림으로 판단하셔도 되고, 그런 게 싫으면 그냥 절대값 씌워놓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단 문자일 때는 양수 음수를 확인은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160페이지 볼게요.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뭐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다음 파트인 원의 방정식 가게 되면은 뭐 일반형 이런 형태를 많이 보게 돼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오른쪽 개념 박스 오른쪽을 보면은 뭐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라고도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일반형이냐 표준형이냐 라는 걸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
네, 시험에서 이게 일반형이야 표준형이야 라는 걸 물어보진 않지만 문제마다 일반형을 쓰는 게 편한 문제가 있고 표준형을 쓰는 게 편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념 설명을 할 때도 일반형으로 이해하는 게 편한 개념이 있고 표준형으로 이해하는 게 편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문제 풀치다 보면 어떤 게 일반형인지 어떤 게 표준형인지라는 게 구별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막 외워야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지는 마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번 개념 박스 1번 보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걸 거의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찾는 정보인 뭐 기울기라든가 절편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편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푸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괄호에다가 뭐 a가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둘 다 0인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x가 1입니다, y가 1입니다 라는 직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여도 상관이 없다. 둘 중에 하나가 문자가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 단 둘 다 문자가 사라지는 건 안 된다라는 뜻이니까 그렇게만 그냥 전제 조건으로만 봐주시면 되고, 두 번째 개념 박스에서는 이제 1차 방정식의 개수와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1차 방정식은 아니고요, 여러분. 네. 1차 방정식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직선 A, 그러니까 일반형에서 개수와 부호들을 따지는 건데 그 동그라미 1, 2, 3번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설명을 해 놓은 거지, 여러분이 신경 쓸 거는 이 식이 표준형으로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거 작업하면 돼요, 여러분.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죠. 거기서 b로 나눠지게 되면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이렇게 형태를 바꾸는 것만 기억하시고, 바꾼 다음에 말 그대로 부호 다 따지면 되는 거라서 그 1, 2, 3번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냥 일반형이라는 게 있고 표준형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원래 세트인데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냐에 따라 편한 게 있더라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밑에 문제를 보면서 그 일반형이라는 형태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그 문제를 통해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주로 처음에는 나오는 게 직선의 개형이라고 해서, 직선의 개형이라는 거는 그냥 계략적인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개형은 일반적으로 부호만 가지고, 문제에 주어진 그 개수들의 부호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A, B, C가 모두 0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일반형보다는 사실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 푸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14-1번 같은 거 보면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인데요. 자, 근데 A, B, C가 모두 양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 A, B, C가 모두 양수라고 되어 있는데 모두 양수인 것도 중요하고 뭐 양수냐 음수냐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그냥 부등식이라는 개념에서 이거를 조금 이해해 주시면 편한 게 생기는 게, 자, A, B가 곱해서 0보다 크더라 또는 A, B가 곱해서 0보다 작더라 라는 개념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거 다 0인 거는 일단 무시하시고, 여러분. 문제 조건이니까요. 이렇게 있을 때 A 곱하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두 A, B 숫자가 두 개가 부호가 같다는 거예요. 물론 플러스로 같은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둘 다 마이너스로 같은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A, B의 부호가 같다는 거예요.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거는. 근데 그게 플러스로 같은지 마이너스로 같은지는 모르는데, 곱해서 0보다 작다는 거는 그럼 부호가 두 개가 반대라는 거고, 누가 플러스가 누가 마이너스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우가 여러 개가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다 같으면, 부호가 같으면 곱했을 때 0보다 큰 거고, 부호가 다르면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도 먹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b분의 a가 0보다 크다. b분의 a가 0보다 작다. 물론 a분의 b여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곱하기든 나누기든 0보다 크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부호가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플러스로 같은지 마이너스로 같은지 모르고요. 곱하든 나누든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부호가 다르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그 문제를 푸는데 좀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0보다 크다 작다 이걸로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직관적으로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는 우리가 보자마자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A도 0보다 크다, B도 0보다 크다, C도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B분의 A를 따질 거예요, 여러분. B분의 A는 둘 다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부호가 같으면 0보다 큽니다, 여러분. 자, 마찬가지예요. B분의 C도 부호가 B, C가 둘 다 양수니까 부호가 같은 거죠. B 곱하기 C든 B분의 C든요. 부호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다시요. 마이너스 B분의 A는 0보다 작을 거고, 마이너스 B분의 C는 0보다 작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한테 주어진 게 개수가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c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의 역할이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얘의 역할은 y 절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기울기도 0보다 작다 음수더라, y 절편도 0보다 작다 음수이더라 라는 게 되는 거죠. 자,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는 직선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좌표평면을 개형이니까 정말 숫자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계략적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냥 y절편이 여기 0보다 작은 어딘가가 있다라고 하고요. 기울기 모양은 이거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래서 기울기 모양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한 건데 ABC의 부호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시면 괜히 뭐 양수다 음수다를 따진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주어진 부호를 가지고 뭐 B분의 A나 B분의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정말 많이 나오는 거라서 볼 때마다 한 번씩 잡아 놓으시면 분명히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14-2번이나 14-3번을 봐주시면 되는데, 14-3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까 평행, X축의 지난 시간에 X축의 평행하다, X축의 수직이다,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하나의 어떤 선이 생기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일반형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데 a가 0이래요. a가 0이면 일단 얘 죽이시면 되죠. a 0이니까 없다고 치고요. 그러니까 ax 전체까지 날아가는 거죠. 그럼 남은 게 by 더하기 c는 0인 거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c만 남았어요, 여러분. 자, 근데 주어진 3번의 문제에서 a가 0인 게 있고, 그 다음에 b가 0보다 작다, c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b, c의 부호가 서로 어떻죠? 다르죠. 그래서 b분의 c는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을 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b분의 c는 양수가 되겠죠.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b분의 c, 이거는 양수란 말이에요. 그 말은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거죠. x축에 평행하다 또는 y축에 수직이다 라고 하면서 마이너스 b분의 c 양수니까 이런 형태로 직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하실 줄은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렇게 ABC 각각의 부호가 아니라 좀 다르게 이렇게 괜히 이제 뭔가 섞어서 주는 건데요. 15번을 볼게요. 주어진 거는 여전히 일반형이에요. 문제에서 주어진 건 여전히 일반형인데, 자, 1번 문제에서 보면은 a 곱하기 c가 0보다 크다. 그리고 bc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어진 직선, 그러니까 일반형은 당연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데 우리는 일단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래서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풀 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b분의 c나 b분의 a의 부호를 찾아야 되죠.
자, 일단 쉬운 것부터,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할게요. BC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B분의 C도 0보다 작다 그랬죠. 둘이 부호가 다른 거니까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부호를 확인했는데, 그거를 그 다음에 B분의 A를 확인하려면은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AC가 0보다 크다, BC가 0보다 작다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가 플러스라면 C도 플러스여야 되죠. 이유는 0보다 크니까요. 될까요? 그러면 C도 플러스라는 얘기인데, 그럼 B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걸 한 번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고 C도 마이너스더라. 그럼 C가 마이너스면 B는 플러스가 돼야 되죠. 두 개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에서 A랑 B에 대한 것만 찾자는 거예요. 자, A랑 B 둘이 부호 어떻죠? 다르죠. 두 번째 조건에서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가 다르죠. 이 조건에 의해서 B분의 A라는 건 0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도 0보다 크고 마이너스 B분의 C도 0보다 큽니다 라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이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y절편 양수, 기울기 양수.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같은 조건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등식을 가지고 같은 조건 안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문자에 대한 부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부호가 같냐 다르냐라는 걸 찾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2번이요. 부호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자, A, B가 0보다 작고요. A, C가 0보다 작대요. 자, 똑같이 할 거예요, 여러분. 자, A, B가 0보다 작으니까 둘이서 부호가 다 반대잖아요. 이 경우라고 하고, 그럼 여전히 A는 플러스고 당연히 C도 마이너스여야 되죠. 부호가 반대니까. 자, 두 번째 경우 A가 마이너스면 B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여전히 A가 마이너스면 C도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부호는 다 찾을 수 있는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부호는 마이너스 B분의 A가 필요하고요. 마이너스 B분의 C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A랑 B의 관계식은 이미 0보다 작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B분의 A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는 0보다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B와 C의 관계가 필요해요. B와 C 둘 다 음수, 둘 다 양수. 그러면 B분의 C도 양수인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음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부호 정도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부호 정도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여기는 뭐 일반형, 표준형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부호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사실 부호 찾는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페이지 160 오른쪽 하단에 풍셈 포인트 적혀 있죠. 일반형이 주어진 경우에는 표준형으로 고쳐 생각하면 편리하다. 이럴 거면 왜 일반형을 배우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 그래도 교과 과정이 있는 거니까 일반형, 표준형 이런 개념이 있더라 정도는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조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사실 이거는 어떤 학교든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위치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어차피 그러니까 다음 단원인 원의 방정식을 가더라도 위치 관계는 계속 배워요.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 관계는 여러분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만나냐 안 만나냐로 이해하시면 돼요. 위치 관계라는 거는 만나냐 안 만나냐, 그리고 만난다면 몇 군데서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직선 같은 경우는 위치 관계에 좀 특이한 게 들어가요. 평행이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직선은. 그러니까 도형의 특성상.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만난다라는 거는, 직선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이렇게밖에 만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몇 군데서밖에 못 만나요? 한 군데서밖에 못 만나요. 근데 이제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는 좀 특이하게 평행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요, 여러분, 만나냐 안 만나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게 있고 안 만나는 게 있고, 만난다라면 몇 군데서 만나라고 했을 때 이건 무조건 한 군데서 만나. 교점은 한 개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물론 일치라는 게 있죠. 일치는 무수히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냐 안 만나냐 해서 굳이 따지자면 만난다에 들어가긴 하는데, 특이하게도 직선은 일치는 평행 쪽에서 다루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카테고리를 그렇게 묶어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만난다와 평행한다로 구별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만나는 거 안에서 사실 수직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중요하게 문제로 다뤄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수직도 만나긴 만나요. 근데 만나는 거 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나는 거 안에서 수직이라는 걸 수직이라는 개념을 다시 잡아주시면 되고, 평행이라는 거에서도 일치라는 개념을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치라는 건 사실 무수히 많이 만난다. 그냥 아예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긴 한데, 직선의 특성상 평행 쪽에서 다루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경우를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 160을 보시면, 이게 이제 표준형으로 적어 놓은 거랑 일반형으로 적어 놓은 거랑 각각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라고 하실 텐데, 네,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사실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y는 mx 더하기 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라서 사실 그거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 이제 일반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러니까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으로 문제를 많이 풀게 되고요.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외우려고 좀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 개념 박스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결론이긴 한데, 이제 그거를 그래도 최대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요, 일단 기울기가 같냐 다르냐라고 구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위치 관계라는 거는 맞나 안 맞나라고 구분하는 게 맞는데요, 그거를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기울기가 같냐 다르냐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직선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교점이 무조건 한 개 생겨요.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개 생길 수는 없어요. 물론 일치는 좀 예외입니다, 여러분. 해가 무수히 많다기 때문에 예외고요. 기울기가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y는 mx 더하기 n, y는 m-x 더하기 n-에서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는 m과 m-가 다릅니다 라고만 하시면 돼요. 이러면 끝나요,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일반형 있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여기에서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거는 무조건 분수 형태로 쓰실 거예요. 개수들을 분수 형태로 쓰실 거고요. 이 비율이 다르다가 되면은 기울기가 다른 겁니다. 비율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형은. 비율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건 뭐라고요? 한 점에서 만난다랑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다르다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납니다와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이걸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다만 이게 중요하긴 한데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평행이 나와요, 여러분. 실제 문제에서는 평행이 나와요. 평행하다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자,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게 이제 요 내용이고요. 첫 번째요. 자, 두 번째는 평행이 나와요, 여러분. 평행이 나오는데, 평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일치랑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형에서는 조건이 뭐냐면은 평행이니까 기울기가 이제 같으면 돼요. 반대로 기울기가 다르다 해서 기울기가 같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형에서도 반대니까 이제 이게 같다라고 나온다고요. b-분의 b가 같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치까지 좀 같이 보면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표준형에서는 m이랑 m-랑 같다. 그리고 누구까지요? y 절편까지 같으면 이건 일치라고 해요. 근데 일반형이 중요합니다. 일치에서도 기울기는 당연히 같아야 돼요.
이 비율은 같아야 되는데 평행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평행 같은 경우는 상수항의 비율은 달라야 돼요. 근데요. 일치에서는 상수항의 비율까지 같습니다. 상수항의 비율까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다시 쓸게요. 평행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기울기가 같고요. 평행은 y절편은 달라야 돼요. 다만 아까 제가 왜 저렇게만 썼었냐면은 평행이란 건 기본적으로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울기가 같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y절편이 다르면 평행인 거고 y절편까지 같으면 그거는 일치입니다. 그리고 그걸 일반형으로 봤을 때도 이 내용이 좀 중요해요. 상수항의 비율이 같냐 다르냐 해가지고 평행이다 일치다 라는 걸 내는데 실제로는 이 부분이 문제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이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생각보다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수직이다 라는 거는요, 수직이다 라는 거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 뜻해요, 여러분. 그래서 표준형에서는 기울기를 실제로 곱한 거,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형에서는 기울기의 형태가 곱하기가 돼버리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율이 아니라 이번엔 곱이랑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직 같은 경우 사실 기울기 갖고만 장난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울기 갖고만 장난을 치기 때문에 막상 문제에서 접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일반형 기준에 따졌을 때 평행이냐 일치냐 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이고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계산 과정도 막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막상 지금 이제 뭔가 있어 보이게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밑에 16번 문제 보면은 사실 되게 허무할 거예요. 문제 되게 쉬워요, 여러분. 그냥 말로 해도 돼요. 16-1번 보면은 기울기 같죠? y절편 다르죠? 그럼 평행이에요. 자, 2번 문제 보면은 마이너스 2랑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이겠죠? 그쵸? 3번은요? 기울기 다르죠? 그러니까 2번도 기울기가 다르지만 곱해서 마이너스를 확인해 본 거고 3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기울기 다르죠? 그럼 한 점에서 만나요? 라고 끝나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는 5번, 6번, 7번, 8번 일반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지 마시고 그냥 비율로 문제 풀어주세요. 비율로요. 그래서 지금 16번 같은 경우는 그냥 쭉 푸시면 돼요, 여러분. 쭉 푸시면 되는데 뭐 딱히 그냥 숫자 계산이라서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쭉 푸시면 되고 이제 162페이지 볼게요. 162페이지 보시면 이제 대놓고 테마가 아예 직선의 평행이라고 나와요. 그냥 평행만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평행 조건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써볼게요. y는 mx 더하기 n, y는 m-x 더하기 n 다시라고 되어 있으면 이때의 평행 조건은 m이랑 m 다시 기울기는 같아야 되고 y절편은 달라야 되더라 라는 게 평행 조건이고요. 자, 이번에는 일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a-x 더하기 b-y c-라고 되어 있을 때 평행이라는 조건은 비율이 b-분의 b까지는 같아야 되고요. 상수항의 비율 c-분의 c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뭐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7-1번은 y는 x 더하기 1, 기울기 얼마죠? 1이고요. y는 ax-4. 근데 이 두 개가 평행하대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일단 y절편 다른 거 확실하죠? 그럼 뭐만 같으면 돼요? 기울기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 1이랑 기울기 a랑 이것만 같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요. y는 마이너스 2x-3이 있고요. y는 2ax 더하기 4x 더하기 5인데 얘를 x로 묶어주면 2a 더하기 4
x 더하기 5죠. 자, 마찬가지로 y절편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 서로 다른 게 확실하죠. 그래서 기울기가 위에서는 마이너스 2, 아래에서는 2a 더하기 4더라 해서 a 값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이고, 2a 더하기 4가 아니네요. 2a 더하기 2죠.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같은 걸 볼게요. 4번, 5번. 똑같네요. 4번, 네, 4번으로 볼게요. 4번 보시면 일반형은 그냥 위아래 쓰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이게 있고 x 더하기 4y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하면 이 비율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1분의 a, 4분의 2, 그리고 얘는 달라야 됩니다. 6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비율만 놓고 보면 a가 2분의 1이라고 나오는데, 그쵸? 그래서 이쪽 지금 왼쪽 두 개의 비율을 보면 둘 다 비율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 오른쪽에 이 상수항의 비율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다른 게 맞죠. 이게 다르니까 평행이고요. 이 비율마저 같아지면은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의외로 일치가 좀 많이 그러니까 평행이랑 일치 구별하는 문제가 의외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오른쪽 18번 문제를 보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기울기가 같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에서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이랑 기울기 같다, 그럼 제가 뒤에서 평행일 거예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평행하다 그러면 기울기가 같다잖아요. 그럼 18번 같은 문제는 평행이라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2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울기가 2고 주어진 한 점이 1,-1이니까 y는 2x-1 -1입니다. 2x-2 -1입니다. 2x-3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평행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를 빌려온다.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한 장 넘어가서 163페이지요. 이번에는 두 직선의 수직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직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일반형이냐 표준형이냐라고 나와 있겠지만, 네, 그냥 공식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y는 mx 더하기 n이 있고 y는 m-x 더하기 n이 있을 때 수직이라는 거는 m이랑 m-랑 곱했을 때, 다시 말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 두 번째는 일반형일 때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더라. 그리고 a-x b-y 더하기 c-는 0이더라. 그래서 수직인 거는 a 더하기 b-가 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19-1번을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입니다. 그리고 y는 ax 더하기 1입니다. 라는 게 있는데,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이 다른 거죠. 2x 마이너스 ay 더하기 2가 0입니다. 그리고 4x 더하기 2y 마이너스 7이 0입니다. 라고 했을 때 a 다시니까 a 다시, 그리고 더하기 b 다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0입니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 쓰실 줄 알아야 되니까 외워주세요, 공식은. 자, 그리고 마찬가지 수직이라는 것도 다른 직선에서 기울기를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요. 옆에 있는 2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직선 y는 2분의 1 x 더하기 1과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2분의 1에다가 뭐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그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어떤 점 2,3을 지나갑니다. 그럼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3입니다. 하고 정리는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죠. 정리해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귀찮으시더라도 공식을 외운다 생각하고 문제를 쭉 풀어주셔야 돼요.
이제 페이지 164고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이제 타이틀은 세 직선의 위치 관계지만 그냥 그 밑에 유형 15 제목처럼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문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지만, 근데 그 위치 관계를 이해하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조건에서 이제 문제를 적용하는 게 바로 연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개념을 세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교재마다 그냥 삼각형 이루지 않는 걸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시면 세 개 다 평행한 게 있어요. 일단 세 개가 평행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평행하다는 게 있고요.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그림은 삼각형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러분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삼각형을 이룬다라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왼쪽에 세 가지 있죠. 세 직선이 평행하다,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하다,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결국 삼각형을 이루지 않게 하도록, 그러니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맨 오른쪽 조건이 삼각형이 생긴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조건이 삼각형이 생긴다라는 거는 왼쪽 세 가지가 삼각형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결국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요. 세 가지 조건으로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거는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삼각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세 가지가 모두 평행하다, 이것도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일단 문제 구조상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이제 그 문제 구조는 제가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형 15를 보시면, 유형 15의 21번이요. 자, 21-1번을 보시면, 다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이거는 그냥 거의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장은요. 그래서 A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문제를 쭉 보시면서, 이제 이 학교 시험에 나오면요,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서 기울기를 먼저 보세요. 기울기를 먼저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기울기가 다르죠. 일단 기울기가 두 식의 기울기가 다르면 무슨 의미냐면은 세 직선이 평행하다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세 직선이 평행하다는 건 세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건데, 이미 두 직선에서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일단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구조상 저게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조건, 세 개 중에 두 직선이 평행하다, 또는 세 번째 조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정도로 문제를 풀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세 개 중에 두 개가 평행하다라는 건데, 이미 1, 2번 직선은 평행해서 어긋나 버렸죠. 그러면 3번이랑, 그러니까 1번, 굳이 이제 제가 자꾸 1번, 3번 하는 건 이 직선의 번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 2번은 일단 평행할 수가 없으니까 1번, 3번이 평행한지, 그리고 2번, 3번이 평행한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첫 번째, 1번과 3번이 평행하다 라고 하면 기울기 -2랑 -a랑 같아야 되니까 a가 2입니다 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요. 어차피 y좌표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 평행하는데 저는 지장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엔 2번과 3번이 평행합니다 라고 하면 3이라는 기울기와 -a라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a는 -3이라고 나오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어차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직선이 있잖아요. 1번과 2번은 다 직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일단 1번, 2번을 가지고 교점을 구하세요. 교점을 구한다라는 거는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구한 교점을 다시 3번에 대입하면은 그때 A 값이 나오는 거죠. 교점을 3번이 지나가야 되니까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이
1번, 2번의 교점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1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랑 3x 플러스 6이랑 어떻다? 같다 라고 하면 계산 자신 없는데요. 마이너스 5x가 10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 그럼 x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x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가 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어떤 점이라고요? 마이너스 2,0이라는 게 결국 교점이 되는 거고요. 이 교점을 어디다 집어넣자고요? 3번식에다 집어넣자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을 3번식에다 집어넣게 되면 0은 2a 더하기 1이 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구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다라는 게 무조건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처럼 이미 1번, 2번이 기울기가 다르면 당연히 이 문제에서는 세 개가 모두 평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3번 평행하다 하나, 2번, 3번 평행하다 하나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을 지나간다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1, 2번 직선에서 교점을 찾고요. 그 교점을 3번에 집어넣으면 대입하면 그때 A 값이 또 나오겠죠. 찾은 교점을 다시 3번에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물론 문제를 설정하기에 따라 이제 좀 복잡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미주수를 설정하거나 이런데, 근데 개념은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개념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 직선이 된다는 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 개념으로 일단 익숙해지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에 적용해 주시면 돼요. 될까요? 그래서 2번은 같은 표준형이니까 그냥 보시고 3번을 혹시나 해서 일반형이니까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21-3번. 자, 2x-y-3은 0이고 1번, 2번식이 x 더하기 2y 더하기 5가 0이고요. 3번식이 ax 더하기 4y 더하기 8은 0이래요. 자, 이제 그래서 식을 보시고 일단 3번엔 미지수가 있으니까 1, 2번에서 기울기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거예요. 기울기를 확인해 보시면 당연히 다르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1번의 기울기랑 2번의 기울기랑 다르니까 일단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수는 없어요. 그걸 먼저 깔아 놓고요. 그럼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세 직선이 한 점을 지나가거나 이것만 남은 겁니다. 이유는요, 1번, 2번의 기울기가 달라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세 직선이 평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번이랑 3번이랑 평행하거나 2번이랑 3번이랑 평행한 거죠. 1, 2번은 평행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이랑 3번이랑 평행하다 라고 하면 이 조건은 a분의 2랑 4분의 마이너스 1이랑 같다라는 게 돼야 되고요. 물론 이것도 확인을 하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당연히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a가 마이너스 8이 나오나요? a가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을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8분의 3과 다르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2번과 3번이 평행하더라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때는 a분의 1이랑 4분의 2랑 들어가는 거고 얘는 8분의 5랑 다르다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가 이때는 2가 나오죠. 그래서 a가 2가 나오면 2분의 1이니까 8분의 5랑은 또 다르다라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1, 2번 가지고 이미 다 식이 나와 있는 식들 가지고 교점을 찾고요. 이 교점이 어디에 들어간다라고요? 3번에 들어가서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면은 그때 A 값이 결국 세 직선이 모두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 2번의 교점을 먼저 찾으면 1, 2번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2x-y-3은 0이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2y 더하기 5는 0인데 이제 이 위에 1번식한테 2를 곱하면 4x-2y-6은 0이고요. x 더하기 2y 플러스 5는 0이니까 이대로 더해주게 되면 5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는 5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는 계산해야 되죠. 마이너스 5분의 13이 나올 거예요. 아이고, y요. y는 마이너스 5분의 13이 나올 거예요. 이 점을 어디다 대입한다라고요? 3번한테 대입해 준다고요. 3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당연히 3번식은 이 점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대입한 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식에 대입을 해주면 a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3 더하기 8은 0입니다. 라는 게 나올 거고, 그때 a 값은 저한테 왜 이런 실현을 주시는 거죠? 그때 a 값은 12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총 3가지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8입니다. 2입니다. 12입니다. 이런 조건들로,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이제 164페이지에 이제 그 대표 문제처럼 해서 3문제로 예제로 나와 있지만, 그냥 학교 시험에 내신 때 거의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그렇게, 그러니까 좀 꼬아서 나오면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기본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라서 반드시 이해 안 되는 건 질문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혼자 힘으로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내신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 2번째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3번째 시간에서 할 게 사실 직선의 방정식에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같이 할 건데, 그거는 이제 원의 방정식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마무리하겠습니다.